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8월 2일 오전 7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맞았지만 지방을 가지 않고 서울에 머물면서 전국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지지율이 28%까지 떨어지니까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비상 상황이다,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과잉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잘한 게 많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잘못했던 두 개를 확실하게 바로잡았습니다. 한미동맹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리고 탈원전 정책을 폐기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홍보를 잘 했으면 지지율 60% 70% 나왔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휴가를 보내면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먼저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인이 홍보맨이 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홍보의 최종 책임자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의 입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느냐, 전달하느냐, 이걸 고민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배우가 되어야 합니다. 배우 출신 위대한 대통령, 국제공산주의를 무너뜨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어느 기자가 이렇게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기자가 아니 어떻게 배우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까? 즉시 레이건 대통령이 답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대통령이 배우가 안 될 수가 있습니까? 대통령은 위대한 배우입니다. 또 우리 인생 자체가 연극 아닙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셰익스피어가 말한 대로 인간은 평생 7개의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젖먹이, 두 번째는 공부하기 싫어하는 철부지 학생,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 그리고 용감한 군인, 준엄한 심판자, 다시 노인으로 돌아갔다가 마지막에는 네 발로 기는 젖먹이로 회귀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은 준엄한 심판자겠죠.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의 정치 신인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아서 권좌에 오를 수 있었던 그 뜻은 뭘까요? 역사적 사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역사적 사명은 바로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를 척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은 김정은의 부하 노릇 해왔다는 것이 최근 탈북 어민 강제 북송, 해수부 공무원 월북 조작 사건으로 이미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국정원 내부 자료를 확보를 해가지고 국정원에서 남북관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보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종합하면은 지난 5년 동안 김정은은 문재인을 부하처럼 다루면서 대한민국을 일종의 위임 통치한 것 아닙니까? 그 문재인이 2018년 9월 평양에서 연설을 하면서 아들뻘 되는 김정은을 앞에 두고 나는 남쪽 대통령이라고 고백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호칭함으로써 스스로 부하 인물 자백하고 그 연설에서 김정은 민족 반역자를
반인도 범죄자를 민족의 지도자인 양 찬양한 거, 이거 자신의 사상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정원, 국방부, 경찰 등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를 유지해야 할 기구조차도 김정은의 부하 비슷하게 놀아났던 사실,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반역이 일어났었다. 5년 문재인 반역 정권이었다. 그 다음에 이재명은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을 정리를 해야 되죠.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대장동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공약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상당히 반가운 뉴스가 하나 오르기는 했습니다. 조선닷컴에 검찰 대장동 사업 전면 재수사, 유동규의 원주민 설득 녹음 파일 확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설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대장동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뉴스입니다. 검찰은 민간개발에 이어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되던 대장동 사업이 이재명 민주당 의원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민관 합동개발 방식으로 바뀐 과정부터 다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 방식 변경으로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사업에 참여하여 천문학적인 일종의 불로소득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어제 오전 서울 중랑구에 있는 A 종중 사무실에 수사관을 보내 이 사무실 컴퓨터에 있던 녹음 파일 10여 개를 포함하여 대장동 사업 관련 파일 290여 개를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했다는 겁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2014년 무렵 대장동 주민들에게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을 거론하며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당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은 수년간 A종중의 집성촌이었고 원주민 설득 차원에서 일종의 사업 설명회가 열렸다는 겁니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2013년 2월 28일자 녹음 파일에서 유동규 씨는 대장동 원주민들에게 시장님이 보셨을 때는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관이 들어가서 개발을 직접 하지 않으면 우는 시장님도 여러분들 도와드리라 그러지 성남도시공사가 짊어지고 갑니다. 사업 속도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주민들하고 도시공사하고 공동사업으로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의 지시하에 사업을 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했다는 그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기사입니다. 뭐 이거 더 말할 것도 없이 대장동 개발이라는 게 이재명의 책임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불리해지니까 이거는 윤석열 게이트다, 국민의힘 게이트다고 뒤집어 씌웠는데 그 상태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조사한 자료만 가지고 캐고 올라가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소환 조사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이재명 눈치 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아니 윤석열이 이재명 눈치 보라고 대통령으로 뽑아 주었습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요약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역사적 사명은 문재인의 반역과 이재명의 부패 혐의를 확실하게 조사, 수사해 가지고 범법 사실이 확인될 때는 가차없이 단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5년 뒤에 문재명 세력이 다시 정권에 도전하는 그런 악몽을 국민들이 꾸지 않도록 하는 것, 요것 하나에 집중하면 됩니다. 경제 등은 전문가들한테 맡겨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잘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5년은 빨리 흘러갑니다. 문재명 세력을 역사적으로 정리하는 것, 그걸로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에 굵게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